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3교시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수업할 목표는 논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과서에 있는 본문 읽어보았는데요. 각 단락별로 핵심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해보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긴 글이 주어져도 단락별로 핵심 내용을 하나로 딱 파악을 하면은 아무리 긴 글이라도 짜르륵 정리가 되어서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할 때 그것이 쌓여서 실력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 시험을 볼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긴 글 읽기를 마인드맵을 활용하여서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EBS를 꾸준히 풀면서 비문학 제재를 읽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미리 해두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아마 모의고사 문제를 접했을 때 그 글 읽는 속도라든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아마 천지 차이가 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중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고 EBS 강의나 또 다른 책을 부교재를 선정해서 문학과 비문학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78쪽 학습활동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글 내용을 가지고 일단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선생님과 함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가 먼저 정리를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은 잠시 일단 먼저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1문단. 탐구한다는 것은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처럼. 자, 왕립학회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였죠. 즉, 의심하는 일. 네, 의심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지만 누구? 파스테르가 첫 번째 사례로 나왔죠. 실험을 통해서 뭐를 입증했습니까? 미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입증해냈죠. 그래서 기존의 권위 있는 학자와 다른 결과물을 도출을 했었죠. 자, 4, 5문단입니다. 뭐라도 틀릴 수 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뭐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당연한 상식이 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믿음도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 결국 뭐 해보자? 의심해보자. 자, 그래서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다고 했죠. 6문단.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 갈릴리였고요. 어떤 사실을? 모든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역시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사례 2번에 해당했고요. 코페르니쿠스는 누구나 믿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에 의심을 품고 무엇을? 지동설을 주장해내었습니다. 역시 의심을 통해 새로운 사례를 입증한 사례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탐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한 내용이었죠.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했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고 정리하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온라인 과제로 제시했던 하브루타 숙제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 그 숙제 다 했지요? 그 뒷면에 있는 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쓴이는 왜 영국 왕립학회를 사례로 제시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했는데 여러분들 숙제 다 했지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글쓴이가 기존에 모두가 다 진실이라고 믿는 사실을 의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독자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려면 자기 혼자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뭔가 좀 주장에 힘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거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권위를 빌릴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을 쓸 때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명사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뭐 선생님,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먹히는 경험들을 다들 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글에 제시된 사례, 세 가지 사례가 있었죠. 그거를 예로 들어서 제목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했는데, 자, 요거는 역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과서 읽으면서 함께 했었습니다. 제목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마법사의 물이라는 게 의심으로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뜻이었죠. 자, 이거를 파스테르를 예로 들어도 되고 갈릴레이를 예로 들어도 되고 코페르니쿠스를 예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신은 상식을 어디에서 얻고 이를 얼마나 의심하는지 적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개인 경험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상식을 많이 얻기도 하고 폰을 항상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쉽게 폰을 찾아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폰에서 얻은 지식이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뭐 진짜인지 이거를 내가 얼마나 의심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냥 본 즉시 100% 그냥 굳게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의 정확한 출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지 또 다른 지식과 비교해 보려는 노력을 평소에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요 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했습니다. 자, 쉽죠? 근거 세 가지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마지막 여덟 번째 단락에서 잘 정리되어 있었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다 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사례는 그렇죠. 파스의 사례였죠. 두 번째는 갈릴레이, 세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예, 이 세 가지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글쓴이가 펼친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당연한 상식으로 믿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이 글은 세 가지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증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귀납이라고 하지요. 네, 귀납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 즉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글처럼 구체적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그 사례를 쭉 통틀어 볼 때 이러이러한 결론에 이르는구나 라고 논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정리하면 전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많이 조사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나비는 알을 낳는다. 전제 첫 번째.
매미도 알을 낳는다. 전제 두 번째. 나비와 매미는 곤충이다. 세 번째. 자, 이런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따라서 곤충은 알을 낳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귀납이라고 한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포유류인 호랑이는 새끼를 낳는다. 포유류인 고래는 새끼를 낳는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수많은 포유류를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론?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귀납법은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예외가 생긴다면 그 결론이 완전히 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다 내놓고도 단 예외가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100% 참,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통계상 거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참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주로 이끌어내는 게 어떤 분야겠습니까? 그렇죠. 과학 같은 분야들. 많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A 환자, B 환자, C 환자, D 환자의 경우 수많은 경우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도출을 해내는 거죠. 코로나의 증상은 이러하다. 또는 코로나의 해결 방법은 이러하다. 그런데 예외적 상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외로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외다. 저런 경우는 예외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에서 입증된 사실은 결론을 발표하더라도 그 결론이 100% 진리입니까? 100% 진리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90% 이상의 통계 자료가 뒷받침하는 어느 정도의 참이긴 하지만 100%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렇게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논증 과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생님과 함께 귀납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오류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귀납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로는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죠. 우리가 귀납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전제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몇 가지 되지 않는 거죠. 극히 일부분의 사례만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전체 결론인 것처럼 도출을 해버리면 바로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 10명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했을 때 피자보다 치킨을 더 좋아한 결과가 났어요. 아, 그러면 중학생들은 피자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죠. 이러면 이게 사실일까요? 진리일까요? 참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반 10명이라는 너무나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납법을 사용할 때는 결론을 도출할 때 그 전제가 충분한 자료로 조사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강의가 있어서 제가 바로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강의를 눈여겨보시고 이 오류에 내가
평소 이 오류를 많이 범하진 않았는지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 신념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관점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는 종교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친구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자주 겪게 되는 일일 텐데요. 예전에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서 금리를 할 때 보니까 금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가격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보험으로 되는 치료하고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 치과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상의하고 오세요. 어떤 걸 하실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아니 제 이 치료하는데 왜 아내하고 상의하나요? 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 남편들 이 치료하려면 부인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나요? 돈 많이 나가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원장님이 치료했던 남자 환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모두 아내하고 상의하고 결정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은 금리를 할 때는 아내하고 상의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일반화시켰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금리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명확한 일반화의 오류였습니다. 일반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일부분의 모습이나 사례를 모두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 두 딸 모두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들은 모두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 일반화를 약간 좁혀보면 여자 초등학생들은 모두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일반화를 신념으로 갖고 있게 되면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스파게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어떤 친구가 스파게티를 잘 먹지 않으면 그 친구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까 치과 원장님의 경우도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지 않았다면 저한테 다르게 물어봤을 겁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일반화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일반화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선택의 폭이 작아지지는 않을까요? 일반화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매우 단순하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념이 맞다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항상, 결코, 절대 전부 그렇다나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그거 절대 못해. 직장인들은 항상 피곤해. 서울 사람들은 전부 깍쟁이야. 처럼요. 일반화는 또한 자기 자신과 상대에 관한 일을 자신의 신념과 생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뭐 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결코 먼저 사과하지 않아 혹은 너는 반드시 의대를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고착화 된 일반화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먼저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혹은 의대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같이 일반화해서 단언하는 상황 외에 다른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하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나는 1등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습관화된 일반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것을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나는 1등을 해야 한다. 이것을 나는 1등을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더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배 피는 고등학생을 길가에서 보게 되면 확인하지도 않고 모든 고등학생이 담배를 핀다라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거나 어디 여행 가서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그 지역 음식은 맛이 없다라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식당에는 들어가기도 싫어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하고 일반화시키고 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댓글로 달아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더군요. 제가 방금 말한 것도 일반화죠? 성급한 일반화를 안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증을 하는 방법 중에 연역 그리고 유추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귀납과 연역, 유추 이 세 가지 방법이 이번 단원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논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모두 다 풀어 오시면 수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습 활동 모두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뿌린 퀴즈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1차 시, 2차 시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이 3차 시에도 노래를 불러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간단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한 여러분들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국어 수업하면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안녕!